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엣지 세우기와 기울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카빙을 하려고 하면은 엣지를 세워야 되고 엣지를 세우는 제일 쉬운 방법이 바로 기울기이기 때문입니다. 실전 이론이라고는 했지만 이것을 듣고 바로 이제 실력이 확 좋아진다던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냥 우리가 실제 카빙턴을 할 때 발생하는 현상과 왜 이렇게 해야 좋은지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뭐 수학으로 치면은 공식 같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공식을 안다고 해도 모든 수학 문제를 풀 수는 없는 거잖아요. 씨발 이런 거 내가 어떻게 풀어? 나 안 풀어. 이런 거 안 나올 거니까 말을 내. 실제 그 공식을 알고 문제를 많이 풀어나가면서 여러 응용력이 생기면서 점점 실력이 좋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듣고 본인의 턴에 그것을 적용해서 변화시킨다면은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더 좋은 턴을 하고 계실 겁니다. 물론 이런 내용을 몰라도 전혀 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잘 기억하고 계신다면요, 실제 턴이 더 재밌어질 것이고요, 아마 자기가 어떤 벽에 부딪혔을 때 그 벽을 넘어서는 계기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엣지각을 많이 세우기 위해서 우리 신체 구조상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힐턴의 경우에요. 자, 우리가 보통 턴을 할 때 쓰는 관절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발목과 무릎과 고관절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관절은 무릎 관절이고요. 그 다음이 고관절, 발목 관절이 되겠는데요. 자, 힐턴의 경우 발목 관절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부려주고요. 무릎 관절은 펴주고 고관절은 이렇게 접어줬을 때 동일한 기울기를 줬을 때 최대 엣지각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토텐의 경우는 반대로 발목은 펴주고 무릎은 구부려주고 고관절은 펴주고 힐턴하고 정반대죠. 그런 경우에 최대 엣지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기울기에서 더 많은 엣지각을 확보하고 싶다면 이 신체 구조에 따라서 엣지각을 세우면 됩니다. 물론 최대 엣지각으로 항상 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낙하하는 스피드와 턴 크기에 따라서 뭐 엣지각이 70도가 필요할 때도 있고 60도가 필요할 때도 있고 90도가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 본인이 뭐 0도부터 90도까지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지 내가 원하는 각도를 세울 수 있잖아요. 뭐 내가 70도밖에 세우지 못한다고 하면은 80도, 90도가 필요한 경우 그거를 쓸 수 없다면은 좋은 턴을 할 수 없거나 스피드가 폭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기울기인데요. 우리가 엣지각을 세우기 위해서 제일 쉬운 방법이 여기 있는 명치쯤에 있는 무게중심을 턴 안쪽으로 이렇게 기울이는 방법이 엣지각을 세우는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평지에서도 서 있을 수 이유가 뭔가 하면요, 이 무게중심과 이거를 끌어당기는 중력이 있습니다. 이 중력과 무게중심이 보이지 않는 이 일직선상으로 서 있을 때 우리가 서 있을 수 있거든요. 옆으로 보면은 여기 무게중심과 중력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일직선상으로 선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일자로 된 선에서 이 중심이 이렇게 벗어나게 되면은 바로 엣지가 들리면서 카빙턴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 이 자리에서는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일직선상에서 무게중심이 벗어나게 되면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엣지를 세우고 직선 운동이 원 운동으로 바뀌면은 당연히 원심력이 생기면서
이 무게중심을 쓰러지려고 하는 중심을 다시 무게중심을 바깥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거든요. 그게 원심력인데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기울기를 준 채를 유지하면서 턴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원심력과 기울기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런 명치쯤에 있는 무게중심이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명치에 있는 무게중심이 넘어가게 되면은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엣지가 세워지는 데까지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무게중심으로부터 스노우보드까지 거리가 꽤 멀거든요. 이 먼 거리에서 이 무게중심이 넘어가서 실제적으로 엣지가 거기에 반응해서 세워지는 데까지는 조금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베이직 카빙을 연습하시고 계신 분들은 그 시간차를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경사가 없는 곳에서 베이직 카빙을 하면서 이제 막 연습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급사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 시간차가 크게 다가오는데요. 그 시간차 때문에 내가 턴의 전반을 아무것도 못하고 기울기가 이제 막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이미 턴의 피크나 후반에 도달해 있는 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미 속도가 많이 나고 관성이 세진 상태이기 때문에 턴이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네, 두 번째는 위에서 저 스노우보드까지 기울기를 전달하는 힘이 이 우리 몸이 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관절을 지나가면서 통행세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무게중심에서 저 발끝에 스노우보드까지 여러 관절이 있는데요. 자, 허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고관절이 있고요. 무릎이 있고 발목이 있습니다. 크게. 우리가 여기서 기울기를 줬을 때 지금만 보더라도 이렇게 허리만 구부러지고 발은 안 들리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우리가 기울기를 10도 줬지만 허리에서 통행세를 10도 먹으면은 실제 발까지는 기울기가 하나도 도달하지 못하고 하나도 안 세워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각 관절을 지나갈 때마다 조금씩 내 기울기가 통행세를 내면서 깎아먹게 되면 내가 20도를 기울여서도 실제 스노우보드가 세워지는 건 10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제일 많이 이제 통행세를 내는 관절이 무릎 관절인데요. 무릎은 가동 범위도 크고 잘 구부러지기 쉽기 때문에 내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기울기를 많이 줬음에도 무릎이 버티고 있다면 실제 기울기가 많이 서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릎을 힐턴의 경우 무릎을 쫙 피면서 몸을 일자로 만들고 기울기를 줬을 때 거의 내가 기울기를 준 만큼 이 스노우보드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실제 베이직 카빙 할 때는 그냥 무게중심을 넘기는 베이직 카빙을 연습하지만 실제 이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숙련이 되고 마스터가 된 상태라면 거꾸로 저 발목부터 기울기를 줄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게중심이 넘어가는 기울기는 반응이 느리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스노우보드에서 가까운 관절을 먼저 쓰면서부터 더 빠른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빠른 반응이 필요한 곳이 어딘지 아시겠죠? 바로 급경사 슬로프인데요. 근데 이런 빠른 반응을 일으키지 못한 상태에서 급경사 슬로프로 올라가면은 우리가 기울기를 주면서부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미 턴은 폭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스노우보드에서 가까운 관절인 발목부터 써가지고 그 다음 무릎, 고관절,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중심으로 오는 기울기를 쓰셔야지 급경사에서도 안정적인 턴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한번 힐턴의 경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가볍게 내추럴 포지션 기본 자세에서 여기서 발목을 들고 무릎을 펴고 기울기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한번 기본 자세에서 한번 넘어가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기본 자세에서 먼저 발목을 들고 무릎을 펴고 고관절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기울기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엣지 체인징을 하고 나서는 내추럴 포지션으로 돌아오는 연습도 하셔야 돼요. 지금 보통 우리가 턴을 배울 때 업다운 그래가지고 엣지 체인징 할 때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쓰는 엣지 체인징을 많이 쓰시는데요. 우리가 턴을 하다가 엣지 체인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업을 하고 다 서버리면은 지금 설명해드린 부분을 쓸 수 없이 또 베이직 카빙처럼 무게중심이 넘어가는 기울기를 써야 되거든요. 무게중심이 넘어가는 기울기를 쓴 다음에 각 관절, 고관절과 무릎 관절을 쓰려고 하기 때문에 아주 턴 타이밍이 느려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엣지 체인징이 돼서 바로 내추럴 포지션으로 돌아온다면 내추럴 포지션에서 저 스노보드에서 가까운 관절부터 엣지를 세우기 시작해서 그 다음이 마지막으로 무게중심이 넘어가는 엣지 기울기를 쓰셔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실제 턴을 할 때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엣지 체인징 후에 내추럴 포지션에서 무릎과 발목을 핀 상태에서 고관절이 넘어가면서 나의 무게중심은 최대한 원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대 엣지각 확보를 빠르고 많이 할 수 있을 뿐더러 린아웃이 자동으로 잡히기 때문에 따로 무게중심을 넘어간 다음에 린아웃을 잡으려는 시간이 필요 없게 돼요. 그만큼 턴 초반에 최대한의 엣지각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완사에서 베이직 카빙을 어느 정도 연습하시고 바로 그 다음 경사가 높은 슬로프로 가지 마시고요. 내가 이제 막대기처럼 넘어가는 베이직 카빙을 해서 카빙감을 익혔다면은 그 다음은 그 슬로프에서 다시 제가 말씀드린 저 스노우보드에서 가까운 부분부터 기울기를 줘가지고 엣지각을 세우는 그런 베이직 카빙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심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왜 우리가 막대기처럼 기울기를 줬을 때 20도, 30도까지는 카빙이 가능하지만 70도, 80도를 세우게 되면은 넘어지고 턴이 진행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좀 물리적으로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은 더 큰 원심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